제 개발 공부 방법 중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본인만의 목차 만들기 방법입니다. 보통 학원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단계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거의 모든 내용을 가르치고 난 뒤에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저의 방법은 각 단계를 짧게 지식을 습득하여 혼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요? 만년 낙제생에서 네카라쿠 베당토 개발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공부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물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순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단원의 구성은 HTML의 끝까지 배우고 CSS를 넘어가는 구성이 아니라 내가 딱 이해하고 리액트에서 사용할 수 있을 부분까지만 공부하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딱 이해하고 리액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목차 구성입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순으로 내가 힘들이지 않고 공부가 가능할 정도로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목차는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분에 따라 단원이 달라질 거예요. 이 목차를 정하는 건 간단합니다. 기존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모든 단원에 저는 딱 20분의 타이머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을 초과로 활용하여 공부 내용을 사용하고 장단점에 대해 기록해놨죠. 만약 20분이 초과가 된다면 바로 목차를 변경하여 뒤로 밀어놓거나 그냥 넘어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의 개발 공부 방법은 총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모르는 것에 익숙해지기입니다. 영어를 배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모르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앞뒤의 문장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앞뒤 문맥에서 해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서 막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차가 나요 넘어가기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저는 이 익숙해지는 방법을 뼈대 세우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기 제일 앞에 있는 개발자 친구보다 내가 더 개발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친구가 들이는 시간의 2배, 아니 4배를 쏟아부으면 나도 저 친구처럼 개발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친구가 하는 대로만 공부를 하면 될까? 저는 앞서 말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저 친구랑 나랑은 태생부터 다르네. 아무리 해도 저 친구가 하는 것만큼 해도 개발을 잘하긴 힘들더라고요. 또한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왜 현업 개발자와 나는 배우는 속도가 차이가 날까? 제가 찾았던 답은 뼈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발 기술에 익숙하지도 않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핵심 뼈대를 몰랐거든요. 반면 현업 개발자는 이미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장 혹은 연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와 배움의 속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빠르게 뼈대를 올릴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게 목차 만들기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리액트 관련 서적을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책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책의 구성대로 책을 읽어나갑니다. 실제 현업 개발자도 개발을 정말 잘하는 저 친구도 저도 똑같이 순서대로 책을 읽어나갑니다. 저는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하는 저 친구와 똑같이 공부를 하면 거기서부터 이 친구에게 뒤처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배우는 방법의 순서를 바꿨죠. 이게 목차 만들기의 출발점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데려온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프레디입니다. 아이고,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쁘니? 이 아이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실제 머피가 착용했던 시계예요. 그리고 이 시계는 오토매틱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시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짧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시계는 보통 두 종류로 나뉘어요. 전자 방식과 오토매틱 방식이죠. 전자식 시계는 배터리로 시계가 동작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시계의 본질적인 기능인 시간을 정확하게 표시해줘요. 하지만 오토매틱 방식은 손목의 움직임에 의해 태엽이 감기는 시계예요. 건전지를 갈 필요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전기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일정치 않아요. 그리고 때론 중력에 의해 시간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프레디는 조금 부족한 아이예요. 때론 중력에 의해 시간을 빠르게 보여줄 때도 시간을 느리게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에겐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와 닮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인생에서 지쳐 천천히 갈 때도 동기부여가 되어 빠르게 뛸 때도 있죠. 다만 이 아이는 느리게
느리게 가더라도 혹은 빠르게 가더라도 결국 시간의 방향은 동일하게 흐릅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서 위로를 받아요. 지금 비록 지쳐 힘들어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은 제대로 가는 거라며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뒤처졌다고 자책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계를 보며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공부 방법 2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